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함께합니다. 왁자지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빨들 또 모셨습니다. 자, 예, 그래요. 자, 제 기준으로 우측으로부터 요즘 또 우파 전성 시대니까 우측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남을 미추홀 남을 미철을 미추홀구 을 예,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한마디만 하면 다 보도가 됩니다. 예, 스토커 있는 것 같아. 스토커. 조만간 숨소리도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갈수록 영향력이 셀럽이요? 배가 되시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나오셨고, 자, 우리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 워치의 대표 고문 우리 변 고문 나오셨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박 네 강성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 예. 자, 그리고 수박 거꾸로 하면 박수. 박수. 예, 박수. 네. 강성필 소장님. 소장님 고향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아, 그래요. 그 무등산 수박이 네. 있는. 제가 서울말을 너무 잘 써서 네. 그냥 광주라고 하면 경기도 광주인 줄 알아서 네.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광주광역시. 한 두 마디 들으면 저기 광주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의욕이 앞섰습니다. 예, 서글서글한 논평 항상 우리에게 또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큰 눈과 함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천공 녹취. 대통령을 한 사람은 정해져가 있어야죠. 그렇겠죠. 하늘에서는 벌써 정해져 있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찍느냐야.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오세훈이에요. 그게 이거 딱 정해져가 있다고 지금. 몇 명 딱 해갖고 벌써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정해질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연예인 중에서 하나. 연예인 있다고요? 네? 저는 오세훈 배우 중에서 오세훈 다음에 한동훈이 되고 아니 정말 통과해서 다 해서 한동훈을 신임 받으면 한동훈이 되고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자제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은 누구예요? 아니 지금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 그러면 3년 공부해야 돼요. 대통령 공부를 3년을 해야 돼. 이게 정상이야. 요번에 당선인이 된 것도 3년이 완전히 안 돼갖고 내가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 공부를 해야 돼.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된다.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 대통령 공부도 안 하고 대통령이 필요도 없는 사람은 있으니까. 야, 요래된 거. 최고 지금 저 당선인한테 내조를 잘 받은 게 김건희 여사예요. 최고 내조를 받은 거. 김건희 여사가 정보를 안 듣고 몇 년 안 들었으면 내를 쫓아왔어요. 근데 내를 몇 년 듣고 내를 쫓아해서 내를 만났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같이 온 그 남편이라고 같이 온 거야. 그 와가지고 만난 거거든. 그 김준희를 내가 만난 거지. 그래서 만났는데 남편이라고 같이 왔으니까 같이 만났는데 보니까 검찰 지금 좋은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저는 가장 쇼킹했던 것이 네. 한동훈 깜이 아닌가. 네, 한동훈 깜이 아닌가. 저는 이제 드디어 여권의 이제 권력 서열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재편에 요동이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요 또 우리 변희재 고문께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은 몰랐어요. 오늘 지금 한 몇 개가 한 6-7개가 공개가 됐죠. 네네네. 각 테마마다. 예. 그 중에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윤석열 두는 출마 내가 시켰다.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원고검장 문제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음. 내가 볼 때는 이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주 이 구체적으로 천공이 내가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앙지검장은 지검장이거든요. 고검장을 거친 다음에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데 이 중앙지검장하고 바로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죠. 그게 천공조언 때문에. 네, 천공조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문재인한테 달려가서 무슨 얘기하라고 지시한 거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야, 그러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고속도 그리고 저기 그 조국에 대한 그 타격도 그리고 이 정치 참여도 모두 이제 천공조언대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것도 천공조언 때문이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가서 막 면담도 시키고 그거 이제 문 대통령 쪽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인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표를 쓰려고 그랬으니까 네. 뭐 안 좋았나 봐 정권하고. 그때 안 좋았어요. 그때. 천공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 윤석열에게 당장 문재인을 찾아가서 문무일 옷 벗기면 나도 옷 벗기겠다. 들이받아라. 그걸로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기적으로나마 뭐 문재인 쪽에 알아보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대로 시켰다. 구체적으로 이제 딱 나온 거 이거고. 아까 이제 우리 김영민 사장님 말씀한 대로 이 한동훈의 평가가 재밌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한동훈은 스승을 못 모시고 공부를 안 해서 이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천공 얘기는. 자기에게 뭐 못 배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자기 얘기겠죠. 하여튼 뭐, 네, 스승을 못 모시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데 이 평가가 똑같은 인간이 이준석이었어. 천공이 이준석을 자르라고 얘기하면서 네. 공부를 안 하고 스승을 못 모신다. 그래서 이준석 지금 완전히 그 페인 됐지.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강신업이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평가가 또 똑같아. 강신업이가 한동훈은 공부 안 한다요. 아니 근데 그 최근에 그 이 법무부에서 검사 증언과 관련해서 이제 네. 이제 그 품위서를 올렸겠지. 네. 예, 뭐 우리 직장인들 잘 쓰는 네. 표현으로 품위서를 올렸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킬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한동훈 1호 지시 사항이에요. 근데 엎은 걸 보면은 이거, 물론 지금의 상황이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또 소통용이란 말까지 들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자기 유력 대선 네, 주자기도 그러긴 하지만 사실 그 검사 증언을 그렇게 하는 게 행안부 입장에서 원래 쉽지는 않죠. 평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근데 했을 이제 적어도 때. 한동훈이가 그렇게 그 기한을 했을 때는 이건 윤석열하고 조율이 됐을 것이다. 또 검찰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윤석열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째서 야, 저는 그 그랬을까? 기사 보면서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고 우리 쪽에서 세게 이제 몰아붙여서 어쨌든 뭐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있다 보니까 전 문화일보 기사가 그냥 이상민 장관에 대한 힘의 그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220명 검사 증언했어요. 했는데 그 조직 내 부서 부분에 제가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을 만드는 거를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더 우위에서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게 그냥 이상민도 지키고 한동훈도 지키겠다라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 기사는. 그런 파워 게임이 드러나는 것이 그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뭔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꺾인 거는 이제 하여튼 강신업이 저 친구 공부 더 해야 된다. 네. 바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차출을 안 시킨다 그러고 당대표로 또 바로 다음 날 한동훈은 난 정치 안 하겠다 그러는데 예.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안이 대권인이 굉장히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즐기고 잘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 당대표가 나가니 안 나가니 좀 더 한두 달 더 끌고 가면서 이슈로 이용mak으로 되는데 강신업 한 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네. 그다음부터 이제 한동훈이 확 주저앉았죠 정적으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화대 기자들이라든지 정치부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뒤에서 강신업 거기가 완전히 이거라던데 하니까 넘버원. 바보 됐어. 바보 이 형 맛이 갔네. 근데 거기에 이 형 맛이 갔네. 저도 거기에 동감.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신업이 그 정도의 위치인가? 라는 생각에 저는 지난주 방송하면서 되게 좀 어디 가서 놀랐었거든요.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방송 못 듣습니다. 스픽스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회 기자들 그리고 용화대 출입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 출입했던 야당 출입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출입했던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간을 보듯이 저도 여러 번 해봤죠. 네. 한 여러 번 할 때마다 다 바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강신업에 다들 바보 남매 대해서는 됐네. 우선은 강신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지금 출입 기자들은 다 그래요. 바보들이야. 출입 기자들이 그 걔네들이 맞힌 거 하나도 없어. 걔네들이 맞힌 거.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방송 매체들 보고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면서 뭐 당권 누가 잡느냐 얘기할 때마다 전제가 그거예요.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을 굉장히 정상적인 정치 행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걸 전제 깔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왜 염두에 두지 않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상력은 지금 천공이 혹은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야. 그러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할 거 보세요. 벌써 드러난 파일만 봐도 자, 그래서 연결이 저희가 되잖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신문이 공개를 했는데 천공의 35분 녹음 파일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마 내가 시켰다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분명히 윤석열은요 작년에 그 경선 과정에서 천공하고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 오래전에 끊었다라고 했어요. 오래전이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출마를 자기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파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하늘에 도구를 딱 올려서 이렇게 하기에까지는 심사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봐갖고. 이제 내가 한 소리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큰일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요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도 못 하니까 큰일 준비해라. 요래 갖고 이제 이 시작을 그동안에 몽골 서울시장이 대통령 된 건데 동생 된다는 생각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물론 그때 우리가 만날 때라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째 수심한테 물을 때가 있었어요.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라고 간섭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사석에서는 내가 시켰다. 내가 시켰다. 윤석열의 대통령 출마를 내가 시켰다. 야, 이 드디어 이제 용의 꼬리가 밟혔어요. 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언론이 천공이 국정에 뭐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틀 전인가 이런 거 가짜 뉴스로 몰았습니다. 그 이제 더탐사를 비난하면서 그 천공 개입설 이런 것들도 다 낭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천공이 저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없을 때 사석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전제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경선 때나 아니 본선 때 토론을 보면요. 저는 정말 당선될 거라고 0.01%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몰라도 너무 몰랐다.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분이 당선이 될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들도 우리 국민들 다수의 집단지성을 믿으셨구나. 네, 예. 그리고 기자들도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 또한 윤석열 쪽 이제 캠프에 출입하는 기자들 또한 야 이거 너무한데 너무 심한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나가래서 됐어요.
맹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 윤석열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청와대, 맹신을 하죠. 그렇죠. 완전히 가스라이팅 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정도의 맹신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거기에다가 평가를 한다든지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천공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삼는 것인데 근데 이제는 조선일보도 뭐 아니다 가짜뉴스 할 필요 없고요. 정말로 이것이 어디까지가 진짜인 것인지 이제 언론도 같이 해야 되죠. 어떻게 그 천공이 저는 뭐 사이비 종교라고 저는 이렇게 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 천공의 말을 따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좀 전에 이 녹취 부분만 놓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후에 지금 천공이 유명 연예인 A 씨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유명 A 씨는 누굴까요? 네, 굉장히 궁금한 첫 번째 물음이고 두 번째 여기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저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가고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 나와가지고 대통령 큰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시켜서 대통령 나가게 된 거란 얘기인데 검찰총장 사이에 하던 그 날짜의 언론 보도가 지난해 3월 4일경이었는데 그 직전 날 천공이 유튜브에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맞아 떨어져서 다들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그 기사들이 쫙 나온 뒤에 이게 왜 그거와 연결이 되지 했던 부분을 또 나중에 기자들은 연결 짓지 않아요. 근데 요런 하나하나의 그 이전에 천공이 했던 유튜브 발언과 이후에 대통령 측의 지금 후보 측 일대의 그 결정된 사안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 정말 천공이 내가 시켰어 하는 말이 지금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지만은 목사인 저도 무슨 도사가 한 5번 정도 저한테 길을 읽어준단 말이죠. 다 맞았어. 대박이 났어. 대통령이 됐어. 난 그러면 거기 완전히 그 영적 지배를 받을 것 같아요. 영적 지배. 지금 윤석열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령 이게 다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언론들은 기사를 못 쓸 겁니다. 무섭잖아. 잘못 썼다가는 아작이 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정권의 어떤 길잡이, 좋게 말해서 길잡이, 뒤에서 말하는 비선 실세, 뭐 또 그런 무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 그 정상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가정으로 정말 천공의 말을 다 듣고 있다고 쳐. 그래도 그것을 뒤에서 조용조용히 중요한 사안상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조져요 말아요.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조져 말어 이렇게 해주고 결과를 내야지. 자기가 앞에 나가서 더 막 뉴스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게 있습니까? 만약에 비정상이구나. 정광훈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천공의 세상이에요. 본인이 막 그렇게 윤석열한테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인들 앞에서 뻥카를 치거든요.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윤석열을 만났다, 김건희를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변고문하고도 통화할 때도 김건희 만났다고 그랬는데 안 만났다고 더 많이 바꿨다면서요. 지난주 설교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윤석열이 내 설교를 듣는 것 같다. 식으로 또 이제 뒷걸음질 쳤어. 뭐야 이게 도대체? 만났다면서? 뭐야 사람이? 많이 바뀌어. 정광훈 씨 천공은 만나봤나 모르겠네. 제가 또 소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박지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외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책임을 물어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가 조문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통 혼잡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뭐 시각이 맞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엉터리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것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뉴욕에 천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뭐 시신에 묻어있는 영혼을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마치 그것을 따르는 듯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온 이 뭐 대통령 출마에
내가 시켰어? 이 내용들 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천공이 이 독특한 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행위를 하기 하루 전이나 하루 후나 꼭 자기가 지시한 내용을 올려요. 발표야. 이게 한 6, 7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천공은 자기가 직접 드러내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천공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신뢰관계도 그냥 깨고 조만간에 튀어나올 것 같아요. 대놓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천공과 김건희가 훨씬 깊은 관계고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건희가 이 윤석열을 이끌고 왔고 그 전부 다 이제 김건희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김건희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천공이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롭게. 그래서 이자는 다른 이 무속인과 다르게 전면 정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냈지. 아 진짜 다른 무속인처럼 숨어서 있으면은 드러나지도 않죠. 이거는 스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천공은 이번에 국내인 당대표를 누구로 낙점을 강신업이라고 하시는 정말 강신업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이 맞는지 그거 만약에 한번 보시라고. 한동훈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한동훈 끝났어. 한동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다 전당대회 때 강신업 당대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초질관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게 전자 ARS 투표여서 예전에 전당대 하면 버스로 실어 나르고 온천으로 보내고 이렇게 체육관 했잖아요. 선거. 그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낭만이 ARS 있었어. 써서 이제 찍잖아요. 이걸로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강신업이가 이거 없애자고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 이거 없애서 옛날처럼 다시 노인들 투표로 가자 그러는데 이건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주장합니까? 근데 강신업이 주장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 조금 전에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ARS를 없애버리고 현장 투표만 한다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니 국민의힘에서. 경향신문 단독 보도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이제 100% 90%도 당원 아니고 100%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당무에 개입 안 한다면서요. 당원 100%가 더한 게 그거예요. ARS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노땅리만 찍으러 가고 그럼 누가 이기겠냐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저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ARS 투표 없는 당원 진짜 100% 하면 민주당 진짜 민주정당이요. 그 저기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도 진짜 황당하죠. 본인이 뭐 당원 100%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했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한 75만 되더라. 이제 곧 100만인 당원 시대인데 이러면 100% 당원 투표 맞다. 이러는데 더 황당한 거는 지금 ARS를 없애고 직접 와서 동원되는 세력들로 만약에 체육관 선거를 한다 이러면 투표율이 저는 20-30%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수용을 해. 전국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전국에도 만들어 그 놓고. 어쨌든 시간 찍게 하는 많은 거죠. 노인들밖에 그러지. 투표 못하게 돼 있어서 젊은 애들은 안 깔렸죠. 노인표 누가 잡고 있냐 한마디로 이제 이 이태원 희생자를 짓밟고 선동하고 이런 자들이 유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강신업이 되려고 정치 공작 수준의 일이 들어오고 전광훈이 지금 10만 명 집어넣다 자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찍으러 가는 거거든 이제. 물론 이제 정광훈 말은 많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아직 믿으셔야 돼요. 정광훈 목사하고 어쨌든 강신업 변호사하고는 아직 크로스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루 뭐 매일같이 협박을 하고 있는데 강신업이 근데 정광훈이 지금 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지지 요청은 예의사 한 번만 해야지. 자기 지지 안 해준다고 매일같이 전광훈이 오늘도 저 지지 안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강신업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강신업이가? 혹시 천공이 시키나요? 완전 협박. 지금 안 가도 정광훈 지금 특수공갈로 걸려 있는데 너 나 지지 않으면 죽어. 이 수준의 발언을 매일 해 지금. 저는 오히려 당권에서 천공이 그 장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천공의 아바타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런데 천공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요.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보호 종료 아동 부산에 간 날 있잖아요. 그날 새벽 5시에 천공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사가 나왔던 것도 그 김건희 여사가 이른 아침에 부산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천공이 메시지를 내고 김건희 여사가 그날 몇 시간 이후에 아침에 전화를 해서 그날 거기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무슨 뭐 손의 왕자라든지 뉴욕에서 만났든지 그런 것들을 뭐 다 뺀다 하더라도 앞으로
완전히 그 이제 내가 대통령이 천공이 나가라서 된 거라고 한다면 정말로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국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천공이 무엇인가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인 거잖아요. 미신. 개인적인 미신과 정말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국군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그렇게 행사할 때는 이걸 봤을 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주까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정말 근데 공포감이 지금 느껴집니다. 국면이 어렵다고 북한에다가 미사일 쏴라. 제일 수도 무서운 있어요. 일이 갑자기 그게 제일 어렵다고 무서워. 쏴버려. 그때는 어떻게 뒷감당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천공이란 존재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웃었어요. 솔직히 만만하게 본 것도 있었어요. 왜 농담이겠지, 장난이겠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도 순서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 나오고 그대로 하고 영상 나오고 그대로 하고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한 7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은 약간 공포스러운 존재로 지금 다가오고 자, 이 있습니다. 나라 국자의 스승사자 국사를 모신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천공의 발언 또 한 번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일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지방 그거 다 먹어야 된다. 일단 무조건 그걸로 딱 붙어줘요. 근데 왜? 붙어라. 이게 윤으로 딱 붙어버리고. 이제부터 그 뽑아놨으니까 이 사람을 빛나게 해야 돼. 무조건 그냥 방법이 없어. 빛나가지고 이 미소로 해갖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몇 개까지만 가만히 갔다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잘 돌아야 돼. 인간은 이제부터 잘 돌아야 돼. 어떤 대통령이 되라고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국민 형님이 되고 국민의 오빠가 되라. 지금 한무씩 꼭 국밥 물어 나가는 것도 그거 걔 안 와요. 용산이 나는 좋게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한번 펼치겠다 하면 나라의 지도자니까 한번 기회도 줄 알아야 대통령 부인은 세계의 대통령 부인들하고 상대를 해야만 됩니다. 야, 이거 정말 참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우리가 저 권력을 윤석열한테 줬지 왜 천공이 집권을 합니까? 예? 아, 진짜. 천공이 왜 그 머리 위에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사이비 종교로 그냥 몰아갈 것이 아닌 것이 어떤 뭐 염력이나 앞으로 뭐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들을 읊고 있어요. 그 레코드를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하라든가 또 말도 안 되는 노동권, 뭐 노동자들 다 퇴치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천공 스스로 뭐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에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본인이 아주 그 예언적 제가 볼 때 그냥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따르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문제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와이 들어보면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이 열심히 하면 사실 서울대가고.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미래를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게 문제입니다. 진짜 큰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이래서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의심스럽게는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 천공에 대한 어떤 진실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정말 강신업 변호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아, 합리적이네요. 네. 자, 될 겁니다. 김기현이가 뭐야 도대체? 거긴 아니에요. 예. 그 형은 아니에요. 유승민을 막기 위해서. 저는 7대3에서 8대2 되는 것도 야, 이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 10대 빵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갑자기 당심 10, 남자예요. 여론 빵. 근데 네. 우리 변 대표님한테 질문 있어요. 네. 좀 전에 우리 녹취록 들었을 때 네. 그 동석한 유명 연예인한테 이제 지방 공천 얘기도 하면서 우리 그 얘기 다 나왔나요? 국회의원 국회 출마하기도 출마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네. 손에 다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누굴까요, 이 연예인은? 그것이 궁금하다. 연예인을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천공하고의 관계가 없다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을 다 걷어찼고요.
다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거 그거 하나만 이제 문제 삼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 7가지 얘기들은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선출한 대통령이 꼭두각시라고. 그렇죠. 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도 이제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는 천공 자기가 다 지시한 대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적인 자리라고 하지만은 유명 연예인 등등 공인들이 여러 명 껴있기 때문에 이건 공인에 대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명예훼손한 사건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요. 예. 그럼요. 이 정도면은 명예훼손 고발을 해서 천공을 잡아들여서 뭐 구속 못 시킵니까까지 거? 아유, 끝장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강신업이 대통령 되는 거 보기 전에 여기 대해서 윤석열이가 천공을 칠 수 있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사건 내에서. 못 친다면은 이건 지금 끝난 정치적으로 건데. 예속당하고 있다라고. 이걸 봐야 가만 되는 놔둔다. 이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다 윤석열 만들었고 내가 지시한 대로 따른다. 이런 발언이 다 나갔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천공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한다. 그러면 뭐 뻔한 뻔짜거든요. 뻔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도 12월 10일 녹취록 관련해서 1호 신문이 대통령실에다가 입장을 공문을 질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공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천공과 관련면 천공은 괜찮다는 건가? 그렇지. 아, 천공은 괜찮다는 괜찮고 거구나. 천공이 하는 얘기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지. 그럼 못 내겠다. 이상해. 떠들어댄 천공이 우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거기 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요신문이 천공 메시지를 조작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몰라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도했는데 어떻게 언론사한테 책임을 묻나? 이거 말한 천공은 가만두고 보도한 언론은 책임을 묻겠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에요. 밥이에요. 사실 그 이게. 참모총장 공간 문제도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게 천공이 먼저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천공은 가만히 있고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을 걸었어. 아마도 대통령실이 천공의 무슨 뭐 서비스 로펌 업체처럼 지금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기 그 뉴스버스라고 거기서 김태형 기자가 또 특종을 했는데 손준성의 그 수사정보관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모실 때,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윤석열 일가를 디펜스하는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법인 처갓집이 됐어요. 처갓집 브랜드는 통닭만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통닭 먹고 싶네. 로펌에도 있었어요. 로펌이 아니라 검찰에도 있었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천공의 아바타인 것 같아요. 우선은 더 이번에 우리가 노동자 탄압하고 그리고 12구 참사에 대해서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대하는 거 보면은 정상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천공이 뭐라고 했냐면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노동자를 식으로 없애야 한다라고 없애야 했어요. 했고. 없애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를 어떻게 없애? 358명이 숨지거나 다쳤어요. 158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이때 영상 뭐라고 했냐. 좋은 기회다. 이 희생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이 다 세상을 부모 곁을 떠나 그 희생에 대해서 좋은 기회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는 정상이 아닌가, 사이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강경하게 그들을 다 대처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완전히 이제는 정신력이 완전히 먹혀버린 아바타가 될 기회가 우리 충분히 됐다. 천공 선생께서 한마디 하니까 천공 스승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 따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 진짜 무섭습니다. 오매불망 솔직히. 지지율 상승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니까 천공은 더욱 기세등등하고 윤석열은 더 천공에게 그 말하자면 예속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상황 이전만 해도 에이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날마다 가서 조문했을 때 이거 확실하다. 네, 이거 맞아요. 100%다. 아니 120%다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 비로소 그때 또 실감을 했지. 권력 서열 1위가 천공이고 2위가 김건희다. 사과도 네, 사과죠. 이런 상황이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윤석열 씨가 그냥 이 천공을 국사라는 자리에다가 앉힐 수도 있을 분위기예요. 국민들에게 자 봐라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냐 같이 배우자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된 게 그렇지. 천공이 전면 나선다 그랬거든 조만간에 자기가.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제 보수 교대지들도 천공 만세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돼 있어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합리적인 의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아니 김종대 의원님이 그런 뭐 관저 이전에 관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에 대해서 천공이 엮여 있다는 것 때문에 가짜 뉴스, 뭐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짜 뉴스, 허위 뉴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것도 굉장히 가짜 뉴스니? 뭐가 이율 가짜 뉴스야? 배반적인 거잖아요. 뭐가 가짜 뉴스야? 뭐가? 가짜 뉴스 좀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가짜 뉴스인지. 어이가 없어. 아, 근데 지가 불편하면 다 가짜 뉴스야. 어떻게? 김영민 사장님이 갑자기 천공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말을 치기 시작했어. 천공은 다 반말 칩니다. 종인이, 뭐 성렬이, 뭐 종인이 얘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김종인 날렸잖아. 아, 근데 그 나이 80 먹은 사람을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종인이 형이라고 하는데. 아, 성렬이까지는 뭐 그래도 저도 종인이는 너는 세는 안 됐어요? 그분? 40년생 김종인. 81살은 됐네. 40년생이시고 이분은 뭐 58년생이라는 얘기가 있고 64년생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 병철 씨는. 어쨌든 뭐 김종인보다는 아직 개명에서 아직뻘 이천공 씨. 아직뻘인데 그냥 종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천공이 해도 되건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막 아무데나 반말 쓰고 다니잖아요. 윤석열이었나 보네 얘가.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천공 녹취 파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야기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에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직책이 하나 생겼다. 바로 국사가 있었고 무섭다. 그 자리에 지금 천공 스승이 앉아 있고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쇼킹 사건 바로 강신업 당대표 살인데 아니 저희 병고문은 6월부터요. 아유. 그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가 천공이고 2위가 김건희고 3위가 강신업이고 4위가 윤석열인데 지금 4위 윤석열이 또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강신업 얘기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야. 진짜 자기 당대표감이야 지금. 응?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마다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기 김용민 TV에서 지금은 족바가 시대라고 거기서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강신업 해가지고 오늘의 강신업. 네, 네이버 카페의 그 변희재의 진실투쟁이라고 그 카페 그 글 올리시는 분이 이용자께서 그날 아침에 하는 강신업의 방송을 요약을 해서 올리세요. 맞아. 요약을 해서 올리시는데 그거 보면은 강신업이가 뭔가를 얘기해. 근데 얘 측대로 맞대.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강신업 따위가 하는 그런 몇 마디 말을 갖고 몇 마디 말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실제로 강신업은 아주 국정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이거는 뭐 윤석열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권력 서열 2위 김건희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아침에 이제 강신업 한마디를 듣고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남들 뭐 출입 기자니 평론가보다 많이 맞추는 게 저는 강신업 말을 가지고 그냥 제가 따라가면 거의 다 맞아요. 아 빨리 알려주시지. 저도 아침에 제가 많이 알죠. 이경대 변호사 내가 다 링크 알려줬고 우리 이제 이 또 좌우파 우리 뭐 동맹 텔레방 있는데 걷다가 또 올려준다고 강신업 말 들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과정이라는 것들을 다 훤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거는 그냥 브리핑이야 브리핑. 자기가 결정해서 브리핑이야. 그래서 오늘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그 빨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저 김만배가 그 자살쇼 해가지고 약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넘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좀 기다리세요. 이거라니까 얘기하는 방식이 검찰총장이 브리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실제 그대로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약간 사이코 같긴 사이코 같은 게 자기가 출마를 선언놓고 제3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법률신문에 여당 대표의 조건 글을 썼는데 칼럼을 썼죠. 사파 같은 걸 그게 와 진짜 이 정말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이야. 이게 간단한 인간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국민의힘이라는 이 존재를요 폐잔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폐잔병이냐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명박 박근혜라는 죄인을 만들어냈고 쫓겨난 대통령들이 나온 폐잔병이고 윤석열과 우리가 승리 아니냐. 꿇어라 니네가 어디다 대고 덤비냐. 너희는 먹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을 찬성했다 반대를 관계없이 뭐 김기현이든 뭐 친박은 나봐 다 너희 전체가 폐잔병이니까 꿇어 딱 치고 가는데 맞는 말이잖아. 네.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튀어나와니 대해서 그거하고 두 번째 하는 거는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그냥 싸그리 끝내버리겠다. 기득권스럽들 그냥 싹 갈아차리겠다 그러는데 그게 영남권이에요. 지금 이 김건희나 윤석열이 노리는 게 지금 저지르는 수도권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영남권에 다 몰려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걸 싸그리 물갈이해서 걷다 꽂아야 되거든. 그걸 꽂을 만한 사람을 한번 나와보라 그랬을 때
물어봐 출입 기자들한테 김기현이나 윤상현이나 나경원이 영남권 불가리 할 수 있는지. 아 못해요, 못해. 더군다나 장재원이가 네. 저건 강신업밖에 못해요. 그 물어보면 답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강신업 정도는 하겠네요. 바로. 그걸 하겠다고 지금 썼어. 지금 나온 당 대표 중에서 누가 영남권 불가리했다고 얘기해. 그거 왜 표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생각들을 강신업 혼자 하는 것 같지 않고 이 천공, 김건희, 강신업 세 분이 그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나름 생각이 정리돼 있어요. 들어요.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니까. 막 지르는 게 아니야. 야, 기대되네 진짜. 강신업이 많이 컸네. 그리고 이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요즘 정광훈하고 들이지 안 돼요. 나름 정광훈이 좀 밑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강신업 밑에 들어가냐 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황교안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부정선거 완전 사기극이거든요. 네. 그 부정선거 사기꾼들이 제일 보수에서 팠어요 세력이. 이걸 잡으면서 난 이놈이 그냥 부정선거 사기꾼들 잡으려는 줄 알았더니 요거를 명분으로 쳐서 자 전자선거 부정선거다 그래서 ARS를 없애는 거야 이놈이. 그걸 명분 잡아가지고 무조건 종이로 간 것만 인정하지 ARS 인정 안 하겠다 부정선거다. 이거 또 이제 노인들이 환호하거든. 아 이거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 아 그래요. 와 정말 이건 재밌네. 너무 박진감 재밌네. 넘치네. 이게 그 김건희를 지가 대놓고 팔진 않잖아. 김건희는 팔긴 팔았는데 대놓고 파니까 변희재를 이용해서 변희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강신업, 전광훈, 김건희 삼각편대를 짜라고 내가 요구를 했대. 요구한 게 아니고 나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아 변희재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김건희, 전광훈, 강신업 삼각편대를 짜겠습니다. 근데 그런 평론가님은 아침에 시작해. 강신업 TV로 시작해. 그 강신업도 변희재 10%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 말을 나는 분석한 거를 아 변희재 이 좋은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면 인간이 완전히 아니 불과 몇 달 진짜 전만 해도 황당하다. 그 변고문 받고 고발하겠다 뭐 뭐 저한테 아, 이재명 다음엔 뭐 변희재 너다 뭐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치. 요즘엔 나를 이제 악용을 하더라고 내 말을 이제. 그래요. 변희재가 아니라 강신업한테 2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쯤 돼야 이 진보 좌파에 진짜 싸움꾼. 이 스피커로 이렇게 더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강신업 존재를 너무들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서열 2위와 지금 네트워킹이 돼 있고 아니 그 자체로 권력서열 3위인데 예? 무시하지들 마세요. 예. 자, 이 방송을 강신업 대표가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 저는 하루 마감할 때 가끔씩 들었는데 나도 시작을 할 때 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고 헛소리나 삑삑했어요. 근데 그거 다 듣는 거는 낭비니까 우리 제 카페 아침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그것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기 요약만. 변희재 진실투쟁 카페 들어가시면은 아주 상세히 요약을 그리고 해주십니다. 천공도 다 요약돼 있고 강신업도 요약돼 있고 그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좋은 세상이네요. 근데 지금 저 발언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가 자막을 보내는 것 보면 강신업과 정말 대단한 천공이 저건- 일치되는 발언들이 계속 보이네요. 유는 내 말 들어. 강신업도 얘기했죠. 천공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뭐 저걸-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 활동을 해야 돼. 이 부분도 천공의 최측근인 신모 씨가 또 그 얘기 됐죠. 지금은 뭐 잠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같은 중복되는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권력, 하늘 아래 권력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 천공 리스크란 말을 저 강신업이 했습니다. 지금 강신업하고 천공 사이에 미묘한 또 갈등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동훈과의 갈등 기류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응? 한동훈을 디스하는 천공 발언으로 이제 한동훈도 이제 한물 갔구나.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짐작 못할 걸? 우리 스픽스 안 보시는 분들은 누구도 짐작을 못할 거예요. 강신업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천공 리스크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안고 가야 된다. 좀 발언 하나가 위에서 발언을 그건 모시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아니 리스크라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상당히 이제 그 근처에 가 있는 그 대통령한테 영부인 패권 회장이 대통령은 내 말 잘 들어. 네. 저걸 놔두냐고 실제로 만약에 뭐 김대중이나 뭐 이런 사람 대통령일 때 뭐 건노갑이나 하나갑이가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 내 말 잘 들어 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뭐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옆으로 끌려가죠. 옛날 같은 거의 야산에 끌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 따위로 얘기하냐고 대체.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영남 기득권을 싸그리 다 물갈이하겠다. 근데 지금 국민 뭐 공감인가요? 거기가 생각. 다
국민 생각인가, 국민 공감인가. 아무튼 거기가 영남 기득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TK, PK 그리고 강원도 일부 이게 지금 자기 본인들이 공천 받으려고. 이게 강신업 말대로 네. 무릎을 꿇은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 강신업이 얘기한 걸로 본다면은 여기를 기득권이니까 싸그리 물갈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릎 꿇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이게 야, 내부 쪼개지겠는데 무릎 꿇었는데 야 내 목이 잘릴 수가 있겠구나 강신업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러면 수도권에는 지금 수도권에 인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105석이에요. 국민의힘이 19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금 별도로 따로 놀 수가 있는 거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영남 기득권에서도 쪼개지면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천공, 강신업, 김건희 이쪽 세력인데 그쪽 세력이 오히려 소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게 그러니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 진보에서는 그렇게 발상이 가능한데 내가 보수를 관찰해 보면요. 이성적 권력 앞에서 그 약자들이 쪽수 많다고 뭉쳐서 덤비를 엄두를 낸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꿀을 하면 다 뿌려버려요. 예. 그 사람들은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을 나와가지고 개보신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보신당, 개혁적 보수신당. 그게 이제 바른정당이 된 거 아니에요?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맞아. 세웠던 개보신당. 개보신당.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선 직전에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홍준표 손들어줬잖아요. 유승민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보수의 정의당. 보수의 정의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수의 정의당, 가치정당. 그런 거 못한다는 거야, 보수는. 절대. 어? 아니, 무슨 보수의 가치가 어딨어? 어? 솔직히 얘기해서. 어? 지금 강신업 그리고 뭐 천공, 뭐 김건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보수의 재건을 말할 수 있는 게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수권 정당의 힘을 완전히 잃은 저쪽 보수 쪽, 국민의힘 그 전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에 링이 비어 있어서 그냥 데려다가 대통령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 너무 웃긴 거죠. 우스운 거죠. 이제 내 손 안에서 다 놀아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지들은 거야. 지금 완전히 저기 그 국민의힘을 접수한 거예요. 예. 접수했고 그래서 다음 공천권은 전리품이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접수당한 그런 피지배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국회의원들 따위들은 아예 그냥 그 제끼는 대상으로 보고 이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30%의 지지층이 전부 다 탄핵 무효 투쟁을 했던 그 노인들인데 탄핵 수사를 조작 날조한 윤석열을 만세 부르고 줄 섰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는 이거 다 개돼지들이야 30%가 그냥. 그렇지. 먹으라고 먹고 꿀 안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보고 강신업 뭐 청광한테까지 줄 서라는 이게 어쨌든 기독교 세력에 대해 무당에다 줄 서라고 지금 때려가지고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지금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볼 때 김건희는 바로 꿀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항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부분 대해서. 이 전광훈이가 딴 건 몰라도 이 무속 이런 거는 선을 긋습니다. 또 꼴에 또 목사라고. 본인 목사인 거를 그 예전에 지켜야 되니까. 꼴에 목사라고.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하고 이제 천공 연관설 나왔을 때, 그때 욕을 했어. 김건희한테 X 여성들을 이 X라고 하잖아요. 이 개 같은 X라고 했나? 네. 정광훈이요? 정광훈이 김건희한테. 그게 이제 찍힌 것도 있고 제가 한 3번 걸쳐서 정광훈 대해서 내가 무당 앞에서 꿀지 말고 특히 강신업 앞에서 꿀지 마라. 그 보수의 자존심을 몇 번 했는데 엄청나게 아픈 데 찔러서 정광훈이 저한테 문자로 그냥 거의 막 협박 문자가 날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협박 문자가 딴 게 아니라 막 내가 왜 무당한테 꿀어 그러니까 지금 그쪽 그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것이 무당한테 꿀하더니 여기에서 좀 일대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천공까지 나타났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이 약간 좀 틀어지고 있는 게 잘못 걸리면 이 보수가 개돼지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항하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 재밌죠. 재밌겠네요. 재밌습니다. 아유 우리 저 전광훈 헛물 켜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자기가 자 정광훈의 워딩을 제가 설명드리면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했던 워딩은
김건희하고 만나서 자기가 당권을 잡기로 결정났다. 아. 그래서 최고위원도 내가 절반 안 치니까 변동지 우리랑 같이 하자. 최고위원 지켜줄게. 이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강신업한테 꿀려야 되고 이러니까 나 김건희 만난 적 없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 내가 받은 느낌은 김건희 만났는데 네. 이 김건희가 직설적 얘기 안 하고 뭐 좀 좋게 얘기해 줬나 보지. 아 당권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돌려서 강신업 밑으로 들어가서 강신업 도와주라는 얘기를 강신업 얘기는 안 했나 봐. 예. 그러니까 정강훈은 당권 나한테 주는 거구나. 호들갑 떨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신업이 출마 선언하면서 무슨 출마 선언 하자마자 정강훈은 나 지지하라 이렇게 떠들랍니까? 아, 밑에서 다 조율을 해야 아니, 강신업은 이제 정강훈 나 지지하는 거 되는구나. 그래서 질렀는데 뭐 2주일째 지지 안 하니까 매일같이 오늘도 정강훈이 나 지지 안 했습니다. 하루 더 기다립니다. 하루 더 기다립니다. 그 와중에 진짜요? 그 와중에 이제 불송치가 됐던 500억 알박기 검찰이 갑자기. 재수사하라고 길들이기 아니 사실상 길들이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실 평화나무 저희가 고발을 했거든요. 500억 알박기. 김용민이 고발한 수사발로. 거를 불송치란 거를 검찰이 정강훈 다시 수사하라고 500억 아우 정강훈이 500억 그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거 날려먹는 정말 피가 탈 거예요. 햇받은 젖밥이 완전. 예, 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정권은 너무 해맑아요. 이게 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국회를 출입할 이 정권 필요가 없어요. 국회 출입해서 조사할 게 없어요. 왜 스픽스만 보고 강신업, 전공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돼. 뭘 진짜 날아다녀. 자, 그 영상 하나 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천공의 파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마다 이게 누가 이게 얘기하면 하나 있어요. 내일 바로 뉴스에 듣고 그 아닌 자리니까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거 다 조절해주고 힘을 주고 요새 이런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 해야 밖에 안 나가실 자리 같은 게 쓰인 말씀하시죠? 나는 요런 얘기 해라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요러니까 요렇게 가야 돼. 그만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내가 에펙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되게.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면 안 움직여. 절대로. 그게 목체질이에요. 이해가 딱 되면 바로 움직이기 제일 빨라. 그게 목체질이고. 이 양반의 특기가 누가 뭐라고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뜻이 있으면 훅 찔러 들어가요. 당신 집에도 쑥 들어간 데 있나? 아니 초등학교 예정급식 때 가다가 생각나서 옳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 마순이 몇 사람 선생님이 남아 있었는데 아니 당선이 오니까 좀 말리려고 하거든. 가는 거야. 그럼 따라와야지. 예, 정말 참 어마어마하구만. 예, 그 쓰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 더 해야겠네. 그 저기 어휘력이 많이 딸려. 천공이 보니까. 내가 더 낫네. 예. 대명사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 또 그 뭐 글을 못 쓴다면서요. 네. 글을 못 읽는다고도 했습니다. 못 읽나 못 써갖고 그 지공 선생 본인이 뭐 해줬다든가 뭔가. 초등학교 정도 나오고 뭐 중학교 때 뭐 권투 선수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 무덤에 가서 귀신들한테 찹쌀떡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귀신한테 찹쌀떡을 팔아요? 귀신이 어떻게 돈을 주니까? 환타지로 가네. 장르가 환타지로 가. 그래가지고 이자가 그 할로윈을 싫어하는 게 자기는 동양 귀신 스타일인데 서양 귀신 설치를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동양 귀신 스타일. 그래서 할로윈 끝장낸 거 아닙니까 결국에. 뭐 그래요. 윤석열은 목 체질이다. 뭐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 체질이 목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움직입니다. 이해가 안 아이고, 되면 뭘 할 참. 줄 몰라요. 얼척이 없네,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움직이는 게 보였잖아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정말 이 국가적 위기라고 또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대통령은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될 책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이걸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자들도 천공이라는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거 굉장히 좀 상처가 깊은 모양인가 봐요. 중환자실에 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첫 보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심각한 부상이 아닌 거여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상처가 깊은가 봐요. 처음에 첫 보도도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네. 했죠. 그 타이틀부터 생명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건 무슨 쇼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상이에요, 중상. 아니, 중환자실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원하는 그 진술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그 강제 수사를 한 거예요. 압수수색,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남기더니 그렇게. 김만배 씨의 변호인을 그럼요. 내 전화기를 네. 그럴 수도 있나요? 법무법인 태평양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하의 부안의 태평양. 태평양인데 그 태평양을요? 이 압박감이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겠다. 검찰은 계속해서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악의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이게 약간 쇼잉.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가진 카드 있으니까 더 건드리지 말게 검찰에 지시를 내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번개탄이 아니었고 실제로 차 안에서 뭐 목과 뭐 이런 상처를 예, 입혔다는 상처를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자해. 하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 참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아니 걱정이 이게 대놓고 진술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이걸 그냥 눈 뜨고 바라만 봅니까? 저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강신업의 브리핑이 완전히 그냥 이 범죄를 드러내준 게 결국 남욱이랑 그 유동규를 협박해가지고 진술 뒤집어 놓는데 문제는 김만배가 버티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퍼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대표를 못 치니까 결국 김만배를 온갖 공간 옥박에다가 막 회유를 들어갔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강신업이 브리핑해 준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재명 잡으려고 그랬는데 김만배가 이 자살을 기도를 해서 늦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잡으려고 협박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이미 앞서서 그 강신업은 정기국회 폐회 전에 이재명 구속되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김만배가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하지 않으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뤄져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넣으려고 정말 수사를 집중했던 거지. 응?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수사를 집중했는데 이 와중에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던 겁니다. 쾌히 또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이런 깡패들이 지금 국가공권력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는요, 그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이 아니죠. 2007년 대선 때, 그 BBK 수사와 관련해서 그 검찰 수사가 옳았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고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그 검찰총장 청문회 대비팀 그 팀장이 한동훈이었고 그 팀원으로서 활약을 했고 또 저 누나가 그 윤석열 아버지 집도 사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남경필 그러니까 박영수 네 저기 좀 잘 정리된 글이 있었는데 하여튼 박영수 쪽을 통해서 그 누굽니까? 그 남경필 쪽 동생 검색을 샀다고 하죠. 1등을 또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나 여권에게 굉장히 입에 혀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이재명 구속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진술 거부 아니냐? 진술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세워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검찰 수사를 이거 진짜 살인적인 조작 수사 아닙니까? 이러면 또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민주당 가셔가지고 우리 또 검찰 출신들 많잖아요. 의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다 소집하셔가지고 브리핑 하시고 정리 좀 하십시오.
네. 할 수 제가 있죠? 소집해서 아니 이게 지금 오늘 그 하시라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네.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아니 김만배 씨가 이렇게 극한적인 그런 뭐 말하자면은 진짜 이거는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지금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핵심이 키인데 나는 이재명 대표 오늘 이 사건 기점으로 단식 투쟁을 들어가면서 그렇지. 모든 수사는 난 거부하고 내 측근 다 거부하고 특검 될 때까지 난 단식 투쟁하겠다. 그리고 특검은 지금 벌어진 불법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렇지. 딱 단식 들어가면 나 승부수가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충분히 명분이 되거든. 하필 눈이 오네. 죽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사법부도 오늘 두 건의 아주 굵직한 판결을 내렸는데 최은순의 그 뭐 통장 사건 무죄됐고요. 저희 지역의 윤상현 의원 한바비리 또 대법에서 지금 최종 무죄가 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럴 때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게 하라고 하시죠. 근데 제대로 했던 목소리를 내도 이 언론이 죽어 있으면요 국민들이 진짜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큰 것이고요. 천공 저희가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도 이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이 살아 있으면 국민들이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진짜 참담한 게 언론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죠. 그 가스라이팅 돼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제대로 직언할 수 있는 참모 하나 보이지 않죠. 민주당도 뭐 진짜 약해 빠졌다라고 말씀들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저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전에 어쨌든 그 할로윈 참사의 그 주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올려서 안 나오면 이 총무 사무실 쳐들어가든지. 근데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그쪽 사무실 쳐들어가든지. 놀지 말고 좋아서. 네, 어쨌든 이자는 이제 뭐 좀 여당이 빠졌다면서요. 잘 됐죠, 그러면. 네. 즉각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가 먼저고요. 우선 국정조사를 먼저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탠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단식이다. 국정조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건데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국정조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단식을 하든지 뭐 삭발을 하든지 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로 유검 무죄인 것 같아요. 22억 9천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범들은 다 네. 구속됐고 근데 처벌됐고 장모만 대법원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장모만 무죄가 됐거든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게 공범은 다 구속되고 또 저 처벌받았는데 김건희는 아직 수사도 지금 다 끝난 상황이에요. 7만 원 건보료 냈던 몇 년 동안 200만 원 월급 받았다고 하면서 재산 증식한 거에 대한 것은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뭐 딴 거 몰라도 도이치모터스 그건 자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임무를 딱딱딱 해가지고. 누가? 박용진? 네. 박용진이? 네. 박용재 의원님은 뭐 그거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야지 하고 공천 받으시죠. 뭐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놀면 뭐해. 해야지. 네. 그렇게 딱 맡아서 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박용진이 그런 걸 한다고요? 최근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네. 있더라고. 다음 공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요? 아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다음에 제가 남자직거래서 소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천공의 녹음 파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권력 서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그리고 점점점 몇 위인지 몰라요. 윤석열. 하위. 하위. 자,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 정치를 바라봐야 정확하게 그 맥을 짚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경 부대변인, 남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변희재 고문님, 강성필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고 김용민이도 오늘 좀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